세월호 참사 2001 주간 캠페인 나는 고발한다, 고로 참여한다 캠페인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초동에 가 계세요. 여기에 오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신 분들도 힘을 더 집중해야 되는 곳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촐하지만 2001 맞이해서 책임자 명단 발표하고 국민 고소고발인 사업을 이제 펼쳐나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3반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주름주름 김주은이라고 놀리지만 주름은커녕 활짝 웃는 제 얼굴 이쁘지 않나요? 제가 단원고에 간 것도 언니랑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예요. 언니처럼 멋진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도 되고 언니처럼 멋지고 의젓한 사회인이 되고 싶어요. 저 될 수 있겠죠? 똥엄만 제가 엄마를 장난스럽게 부르는 말이에요. 엄마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불러요. 똥언니? 똥아빠? 이렇게요. 그럼 엄마도 지지 않고 그럼 뭐 넌 똥주은이냐? 그래요. 그때마다 엄마가 환하게 웃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엄만 그 새벽에 일을 하러 가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가요. 가끔 유리잔 밑에 주은이는 엄마의 꿈이고 힘이야 하는 쪽지도 살짝 끼워주곤 하세요. 밤새도록 저 혼자 배 타고 제주도 갔다 아프리카랑 상상의 섬까지 다녀오느라 잠을 너무 설쳤나 봐요. 6시 25분 벌써 일어나야 될 시간이네? 식탁 위에 엄마가 남긴 쪽지가 있어요. 안전사고 유의하길 바람 꼭. 엄마 내가 키도 크고 씩씩해서 든든하다 그래놓고 이럴 땐 꼭 아기처럼 대하신다니까요. 근데 자명종 시계바늘이 그대로네요. 아깐 분명 알람 소리를 듣고 깼는데 이상해요. 어쨌거나 다행이에요. 하마터면 늦잠을 잘 뻔했으니까요. 수학여행 다녀와서 건전지 갈아 끼워야 되겠다. 엄만 출근하고 안 계시니까 조용히 인사를 남겨야겠어요. 똥엄마! 똥언니! 막내딸 잘 다녀올게. 내가 보고 싶을 땐 내 웃음소리를 기억해. 안녕! 2017년 3월 10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억나시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이 인용됐죠. 땅. 예. 온 세상이 환호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때 세월호 엄마 아빠들 막 우셨어요. 근데 그 눈물을 왜 흘렸는지를 사실 여쭤보면은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박근혜에게 인용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서 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3월 31일 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던 날이었어요.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해양기관이나 뭐 정부에서는 세월호 인양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항구에 가거나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신 분들, 조선업을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금방 건지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세월호는 수심 40여 미터에 가라앉았고 세월호 높이가 20여 미터였기 때문에 수색과 인양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게 금방 산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2017년 5월 9일 모두가 바람하지 않았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박근혜가 없애버렸던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법을 2017년 11월 24일 날 국회에서 다시 재제정을 합니다. 그 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 조치를 하면 검찰총장은 즉각 수사하고 공소하고 기소를 유지할 수 있는 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명하여야 한다라고 법이 명시됐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유가족들이 잊을 법한 시간들의 연속이었는데 전혀 잊지 않고 국회에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또 있었죠. 근데 쓰러진 세월호를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5월
10날 세월호를 바로 세웠습니다. 세월호 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 304분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영원히 항구적으로 보장해야 될 4.16 재단을 창립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에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창립을 했습니다. 세월호가 스스로 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2018년 10월 13일 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와 재수사를 위한 범국민 대회를 이 자리에서 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생중계로 무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안 구하지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현대상선 글로비스가 90도로 누워져서 3일 동안 멈춰져 있었잖아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못 넘어지게 한 거잖아요. 저 너무 허무했습니다. 세월호도 헬기가 줄을 잡고 배가 줄을 잡으면 안 넘어지는 기술들이 너무 많대요. 세월호보다 훨씬 큰 배를 잡아두고 3일 만에 용접으로 뜯어내고 선원들을 다 구조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날 무슨 중립적인 규명이 필요합니까? 당장 그 범인들을 이미 특정할 수 있는 범인들을 기소하고 처벌했어야 됩니다. 안 한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죄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참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처벌, 결국 세월호 참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들을 올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5주기에 그 이야기를 했고 올해 5월, 6월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뭘까? 지름길이 보이더라고요. 검찰이 개혁되고 사법이 개혁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 책임자 실제 검찰에 고발할 명단을 122명을 특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정부 책임자 9명입니다. 두 번째가 김석균을 비롯한 해경청장, 서해청장, 목포해경서장을 비롯해서 현장 출동 세력인 1, 2, 3정 그리고 그때 당시 헬기 구조 세력들 그리고 진도 VTS 등 해서 해경 관계자들 29명입니다. 저희는 앞서 박근혜 청와대 정부 책임자와 그리고 해경 현장 구조 지휘 세력들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서 이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해 책임자는 그때 당시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조대환을 포함해서 29명을 저희는 특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기도 하는데 심재철을 비롯한 26명의 정치인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모욕, 왜곡, 망언을 일삼은 책임자로 저희들은 명단을 특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보도 참사 언론인들입니다. 이정현을 포함해서 18명을 언론 책임자로 저희는 특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이 세월호 참사를 비방하고 모욕했던 극우 보수 세력들입니다. 정광훈을 비롯한 극우 보수 세력 11명을 특정해서 처벌되어야 될, 수사를 받아야 될 책임자로 저희는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2명입니다. 그때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유병헌 잡으려고 심지어는 하루 압수수색을 위해서 군 병력까지 투입이 돼서 6,0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6,000명이. 모든 뉴스가 다 그걸로 휩쓸려 갔습니다. 유병헌으로. 그리고 언론 기레기들은 유병헌과 유병헌 아들 거기에 무슨 여자가 누가 있었니 등등 해서 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국민들을 눈속임을 냈습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판을 검찰이 짜고 그리고 그때쯤 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크게 터트려주고 그러면 언론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2000일이 되는 이때까지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 행태가. 저는 그래서 지금의 검찰 촛불, 검찰 개혁, 적폐청산
이것의 시작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전면 재수사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1차 국민 고발인 서명은 올해 10월 31일까지 저희가 받아서 검찰에 제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11월 2일에는 국민 고소 고발에 함께했던 모든 국민들이 이곳 광장, 그때는 북측광장이 될 것 같습니다. 북측광장에 모여서 국민 고소 고발인 대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세월호 광장에 앉아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5월 1일 자유한국당 천막 당사를 막자고 이곳에 왔을 때, 그리고 이 세월호 광장을 지키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자 했었던 그 어머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세월호 1000일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1000일을 지나서 2000일까지 달려왔었던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지금의 이 세월호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검찰 촛불에서도 세월호 조사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고 외치는 우리 국민들이 있기에 세월호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자 처벌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석 어머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우리 회원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회원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눈물을 흘리냐고 물어보니까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잊지 않았을까? 잊은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원이 그 기다려주신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눈물을 흘렸던 그 친구도 오늘은 서명 용지를 들고 우리 시민들을 만나러 서초동으로 갔습니다. 세월호도 좀 우리 탈탈탈탈 털어달라 이 말이야. 11시간이 아니라 7박 8일 9박 10일 한번 그냥 날 새서 탈탈탈탈 털어보자 이기라. 와. 아니 표창장 하나 그 조사하는데도 엄청 털었잖아. 그러면은 304명이 죽었는데 그 정도는 털어줘야 안 되나? 내 말이 맞지? 자, 세월호 났을 때 봅시다. 해경들 구조 방기하고 살인 방조했잖아. 그때 우리 아들을 죽였어. 언론들이 구조 오버 해가지고 한 번 더 죽였어. 그리고 여기서 진실 규명해달라고 단식하는 사람들한테 일베들 야들 와가지고 치킨 뜯어 먹으면서 사람 가슴에 못을 3번 박아서 죽였어. 수사방해하면서 잔당 놈들이 죽였어. 온갖 악담으로 비난으로 지금도 계속 죽이고 있는 그 놈들이 누구야? 이 바로 적폐들이라 이 말이야. 이놈들 다 싸그리 이제 봐주면 안 돼. 고마 고소 고발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처벌해보자 이 말 아닙니까? 맞죠? 나라가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샅샅이 찾아내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만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치 학살 주범들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92살에 나치 수용소에 경비를 섰던 사람까지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단 한 사람까지 재판정에 서서 그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